214페이지 문제집 17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에 공룡건축물은 요약집이 어디 있냐면 이제 131페이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문제 풀면서 볼게요. 공룡이다. 국가, 지자체, 즉 국공유지다. 아시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국공유지는 허가받지 않는다. 얘네들은 뭐 한다고요? 그냥 허가권자랑 협의하면은 협의가 되면 허가받은 걸로 간주하고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적어드리니까 저 여담인데요. 근데 우리 막내 딸내미가 이제 올해 고2인데 어릴 때 진짜 딸내미 얼마나 이뻐요. 지금도 이쁘지만 뭐 아들내미는 안 보여도 안 찾는데 딸내미 안 보이면 찾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근데 어릴 때 진짜 막 4살 때 5살 때 예, 이제 와이프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아빠 언제 오시나 한번 전화해봐라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멘트가 나오잖아요. 멘트가 뭐라 나오잖아요. 지금 뭐 못 받는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딸내미가 끝이면 엄마 웬 아줌마가 아줌마 그러는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대. 와이프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멘트 때문에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물론 뭐 전화번호 내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평상시에 연락하다가 시험 보는 날 딱 되면은요 내가 전화합니다. 궁금하잖아. 궁금해? 전화하면은 지인 것인 전화는 없는 국군의원이 금방 빨리도 바꿔서 빨리도 그런 분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하여튼간에 공룡건축물은 허가권자랑 협의하면 허가받은 걸로 간주해 준다 그랬죠. 나중에 사용 승인도 받지 않는다는 것 아시겠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자 문제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요거 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7번 공용건축물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국가 지자체가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2번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걸로 본다. 협의해라. 협의하면 허가사항은 허가받은 걸로, 신고사항은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 뜻입니다. 3번 국가나 지자체가 이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면 허가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국가 지자체는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번 요거는 이제 그 문제집이 요약집이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하 여유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설치하려면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허가할 수 있다.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요. 18번 건축 허가를 받으면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걸로 보는 사항이 아닌 것. 이거는요 20개 넘는 걸 다 외우는 얘기 아니라 인허가 의제 건축 허가 나올 때 인허가 의제가 안 되는 거 내가 딱 3개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죠? 소, 주, 위. 요거잖아요. 소, 주, 위. 소, 소방시설. 위, 위험물시설. 주, 주차장시설. 아시겠죠? 소 뭐라고요? 소방시설. 주, 주차장시설. 위, 위험물시설은요 인허가 의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문제집 없습니다. 요약집에 기본서에 있어요. 기본서에 소, 주, 위, X 해놨습니다. 거기 지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 1번 소방시설 그만큼 세다. 이거는 인허가 안 해준다. 별도로 따로 가서 인허가를 받아라. 아시겠죠? 소, 주, 위 따라합시다. 소, 주, 위. 소, 주, 위.
그러니까 소주를 먹으면은 위가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소주, 위. 뭐라고요? 뭘 먹으면? 소주를 먹으면 뭐가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아요. 누가? 문종간이. 그래서 문종간이 위가 안 좋아. 소주 먹어서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19번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125페이지) 있습니다. 요약집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문제 풀면 보겠습니다. 했으니까요. 안전관리. 그렇죠? 이게. 그럼 잠깐 볼까 그러면요.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때 그때 조치시키는 것이고요. 2번 모든 건축물 다가 아니고 연면적이 1천 이상 그리고 공사 비용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입니다. 1천 1% 시작 1천 1% 한 번 더 시작 1천 1% 이럴 때 돈이 없다 그러면 보증서도 가능합니다. 돈을 예치하면 그에 따른 이자가 나오지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돈을 예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예치금을 제외한다 할 때 기억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 건축물은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보증했기 때문에 돈 대신에 보증한 사람이 대신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 분양 보증 등등 그러니까 보증 신탁계약은 당연히 그자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죠? 니은 예치금 제외 건축주는 누구냐? 공공, 토주공 등 아시겠죠? 토주공, 지공입니다. 토주공, 지공은 공공이므로 예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반환시 이자 포함해서 반환시키는데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는 돈 예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 주지 않는다. 5번 끝에 공사 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고요. 6번 말 안 들으면은 개선을 하지 않는다. 행정대집행 또는 행정대집행 시에 예치한 금액 있죠. 그 필요한 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9번 1번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안전관리 조치 등 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2번 연면적이 1천 맨 끝에 방치할 경우에 건축공사비 1% 1천 1% 요것도요 1천 1%를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맞게 나왔지만 1천 1% 1천 1% 3번 예치금은 보증서로 대신할 수가 있다. 4번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명할 수가 있다. 5번 예치금은 반환해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할 수가 없다. 있죠? 예. 그 돈 사용해서 할 수가 있다. 자 20번 하나 더 안전관리입니다. 같은 문제예요. 1번 허가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그때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번 예치금을 반환 시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도 밑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야 한다? 아니죠. 보증서 예치는 이자 반환, 돈 예치한 게 아니니까 이자 줄 수가 없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틀렸죠. 답 2번입니다. 3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은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4번 토주공도 또는 지방공사도 예치하지 않는다. 5번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자, 이제는 가설건축물인데요. 요약집은 128페이지입니다. 자, 이것은 문제 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21번 가설건축물의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거는 이렇게 나올 때는 허가하고 신고가 막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1번 도시군계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시 특도시군구에 허가받아라. 이거는 허가 대상이죠. 2번 재해복구 등은 신고죠. 그죠? 신고한 후에 착공해야 되고요. 3번 가설건축물의 존축기간 30일 전까지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한 만료일 및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이럴 때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날까지 끝내면 되는데 연장이 필요하다면 허가 대상은 만료 14일 전에 연장 허가 신청해야 되고요. 신고는 며칠 만료? 7일 전. 이겁니다. 허가는 만료 14일 전. 신고는 만료 7일 전. 그런데 4번 보니까 존치기한을 연장하는 허가 대상 만료 7일이 아니고 14일 전입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 신고를 받은 경우 가설 건축물 대장에 당연히 기재하여 관리해야 되겠죠? 22번. 똑같습니다. 도시 군계획 시설 예정지라는 얘기는 허가 대상 임할 수 있다. 이때 3층 이하는 맞아요. 3층 이하의 가설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철근 철골 아니어야 한다. 2번 공동주택 등등 부당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3번 전기 등등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어야 한다. 4번 존치기한은 3년이죠. 그죠? 3년 이내이고요.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다. 5번 예정 도로에도 얼마든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 시행하기 전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철거하지요. 자, 24번 볼게요. 23번 같은 문제입니다. 24번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틀린 것 1번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할 때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작성해라. 맞죠? 얘는 신고 대상이고요. 2번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축기간은 3년 이내이지만 똑같아요. 하지만 뒤에 겁니다. 공사용이다. 공사용. 뭐라고요? 공사용.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공사 완료일까지. 그러니까 3년 넘습니다.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공사용이니까. 들어봐요. 공사용이니까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3년 넘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3번.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할 때는 틀렸죠? 얼마 전? 7일 전. 허가 14일, 신고 7일. 7일 전까지 신고하는 겁니다. 4번. 가설 건축물에 축조 신고 받은 때 행정기관장과 협의해라. 읽지 않을게요. 건축법에 행정기관장과 협의해라. 며칠 내에 행정기관장은 의견 제출해라. 다 똑같다. 며칠? 15일. 건축법은 전부 며칠? 15일. 이렇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제가 막 강조하는 것들이 지문 딱 들어가가지고 이게 20일이네? 그때 맞출 때 그 희열. 딴 건 다 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농담이 여담이에요. 이래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 우리 학원 말고 저 딴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학교하면 굉장히 즐거워해. 왜냐면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되는구나.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아직 시험 안 봤으니까 여기 없겠죠. 보면은 학원마다 꼭 매년만 있더라고. 나야 60대 은퇴하신 분들, 60대 중반 되신 분들 전화가 와. 교수님이 버려 이런 것들을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 요번 나왔는데 맞췄어요. 자랑하는 거야. 가르쳐준 건 다 틀리고. 뭐야 그게? 왜? 일단은 합격했다 그 말이에요. 떨어지면은요, 저는 안 하지만 내가 해도요, 없는 번호로 뜬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면 할까요, 그죠? 그거는 그냥 기쁘니까 하는 겁니다. 이해하죠. 또 얘기했잖아요. 내가 3년 전이니까 대구에서 강의할 때인데, 그분은 이제 대학교 그 교직원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자마자 이제 공부한 거예요. 하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제 3년 차에 다른 학원 빙빙 돌다가 온 거예요. 이제 제 얘기 듣고 온 겁니다. 왔는데 그분은 그래 같이 점심 먹는데 작년에 안타깝게 그러니까 올해 1, 2차를 다 해야 되는 거야. 저때 1차 붙었어요. 그 다음에 2차에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올 3년차에서 도 전 과목 다 해야 되는 결론 나오는 것이죠. 이분이 뭐라냐면 첫 마디 거야. 밥 먹는데 교수님 저 공법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못 받길래. 몇 점이에요? 55점.
속으로 뭔 소리 하냐고. 공법 55점, 세법, 공시법 55점, 중개사법 60점. 한마디 했습니다. 공법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요. 세법 공시도 60점이야. 세법 공시 잘 봤습니다. 그 정도면. 떨어진 이유는 중개사법 때문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왜요? 60점인데요. 중개사법은요, 못 맞아도 72고 75점 나와야 됩니다. 8점 기본입니다. 그래서 공법이 50점만 넘어도 보태주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60점만 딱 바라본 것이지. 주변 다 얘기해 보세요. 다 80이 나왔을 겁니다. 대부분이. 공법이요, 내년과 보셔도 55점이면 잘 본 겁니다. 55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얘기 듣고 본인이 생각을 바꾸더라고. 들어보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60점이 안 나온 공법만 가지고 계속 불평한 거예요, 이거를. 아닙니다. 공법은 작년처럼 맞으면 되고요. 중개사법에 시간 투자하세요. 그게 붙었어요. 80몇 점 막 하더라고. 공법 똑같아, 55점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60점이라는 그것만 딱 가지고, 학교에서 오래 하다 보면 이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은 나중에 부동산 중개해보세요. 진짜 중개 스스로 내 거 먼저 해주세요. 주겠다고 해놓고 제일 안 주는 인간들이 선생들이야. 정말 어느 학교 고등학교 선생인데 내 걸 먼저 해줘요. 수술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내가 더 드릴게요. 그러고 먼저 해서 중개하고 했어. 그러면 잔금 치르는 날 흰 봉투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호ጭ게 들어 이제 박아가지고 줘. 간 다음에 열어보면 100만 원이 안 돼. 이런 게 허다해요. 대놓고 뜯어볼 수 없잖아요. 맞겠지 하고 마는 것이지. 통장으로 입금 안 해. 그거 돈 들고 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 대학 교수고. 세 번째가 공무원이 아시죠? 이상하게 잘 안 주더라고. 이것들이. 이 작것들이. 오히려 막 사업하고, 이 사람이죠? 통 크게, 거기 하지 마! 같은, 이런 사람들은 더 주는데 꼭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내가 경험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데가 그쪽 계열이에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아니고. 몇 사람만 그렇지 뭐. 자, 그 다음에 5번에 사의 경우에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 받으면 얼마네? 15일 내. 똑같죠, 그죠? 4번, 5번 무조건 멋지더라고요. 15일. 건축부분 전부 며칠? 15일. 넘깁니다. 25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1번. 전시를 위한 경문주택 맞죠? 2번.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이 10 이하 맞아요. 10. 작년에 이것이 20으로 낸 적이 있는데 10 맞아요. 근데 주거용이 아닙니다. 공장 용도도 아니고요. 경비용. 경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있죠? 예. 경비용. 아시겠죠? 경비용이지. 주거용은요, 평생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 X 뭐라고요? 경비용, 틀렸고요. 3번.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100죠. 100 이하.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등등. 야외 흡연실 5글자도 50 이하. 그래서 25번은요, 아마 올해는 내 생각은 그럽니다. 내 말에 꼭 맞는 거 아닌데, 올해 안 나와요. 왜? 작년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근데 내 말에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건축 절차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129페이지 이제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자, 건축사가, 건물 지을 때 반드시 뭐라고요? 건축사의 설계를 받아라. 건축사 설계.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해라. 허가, 신고, 리모델링입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리모델링. 요겁니다. 반드시 누가 하라고요? 건축사가 설계해라.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대신에 이 중에, 저를 보세요. 이 중에 신고 대상에서
일부가 건축사의 설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신고 대상 일부요. 그러니까 그 책 보시면 나오잖아요. 건축사 설계 대상 129페이지에 나오죠? 1, 2, 3번 허가, 신고, 의뢰문들 있는데 2번 보시면 건축사의 설계 대상 배제가 바로 신고 사항 중 일부입니다. 1번이 바합이 85 미만의 증계제.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계제가 신고인데 85짜리는 신고사항이지만 85짜리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고 85 미만은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신고사항 중에서 대수론 있죠? 3층 미만, 200 미만. 요것도 그냥 건축사 할 필요 없다. 그 외에 대통령령에 한 2가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안 넣었어요. 그거까지 다 하기는 너무 양이 많죠. 자, 그 다음에 뭐 착공신고, 저를 봐요.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나중에 건물 지을 때 착공신고 하죠. 그죠? 착공할 때 착공신고, 착공한 다음에 건축물 시공한 다음에 나중에 시공할 때 한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나중에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요때 착공할 때 착공 신고합니다. 착공할 때 착공 신고하는데 착공 신고 대상은요 달라요. 허가 대상, 그다음에 신고 대상, 그다음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얘만 해요. 아시겠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착공 신고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사용 승인 받는 것도요. 여기 있는 거 있죠? 예. 여기 있는 것만 사용 승인 받는 겁니다. 허가 대상, 신고 대상,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나가서 뭐 아까 말한 공용 건축물 있죠? 전부 다 사용 승인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공 신고한 것만 사용 승인 신청받아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 시공할 때는 이때 뭐죠? 이때 이제 감리자 지정하죠. 여기 나올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잠깐만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건축 신고할 때는요, 신고 수리 여부가 5일인데 착공 신고 있죠? 착공 신고할 때 신고잖아. 요때는 좀 3일. 허가 받아라! 신고는 5일인데, 신고하고 난 다음, 허가 받고 난 다음, 착공 신고는 좀 경미하잖아. 요때는 3일 내에 그거 찰나요. 자, 26번입니다. 건축 절차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뭡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고, 리모델링. 허가, 신고, 리모델링은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맞죠? 2번. 바합이 85 미만이요. 85 이내가 아니에요. 왜? 85짜리는 반드시 건축사 설계합니다. 미만의 증계제.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설계를. 3번. 건축, 허가, 신고,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맨 끝에 공사 계획 신고, 얘가 바로 착공 신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4번. 신고하고 3일 이내에 신고받고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여부 등등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은 뭐라고요? 통지해라. 그래서 여기는 요때 신고는 뭡니까? 이건 바로 공사 계획 신고입니다. 공사 계획 신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사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행해라. 끝난 날 언제? 다음 날에. 그날은 그 3일 이내 기간에 마지막 날이니까 포함되는 거잖아요. 다음 날 12시 지나야 됩니다.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걸로 간져버린다. 3일 내에 통지 안 하면. 아시겠죠? 다음 날짜가 빠졌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7번. 건축물의 공사감리 설명으로 틀린 것. 공사감리. 자, 틀린 것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건축주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공사감리는요, 공사감리자 지정하는데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개인도 할 수 있지만은 건설기술 이렇게 용역업자 있죠. 용역업자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요? 허가하고 리모델링이고, 얘는 뭐요?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요약집에 있어요. 요약집에 130페이지 있어요. 그죠? 예. 나오죠? 예. 그러니까 허가 대상하고요. 리모델링입니다. 여기 요거는 허가 대상 건축물하고 리모델링 할 때는 바로 건축사로 지정해야 되지만 다중형 건축물은 건축사도 가능하지만 누구도 용역업자도 가능하다. 다중형 건축물은. 그래서 공사감리자가 하는 일이 뭐죠? 설계도면 왼쪽에 들고 안전모 쓰고 1층, 2층 오르락 내리락, 그죠? 시공자가 설계한 대로 똑바로 잘 하고 있나 없나 관리 감독한다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시정 조치시키고, 그죠? 건축주에게 일러 바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허가권자에 보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감사가 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상 허리가 좋아야 돼, 허리가. 허가, 리모델링. 아시겠죠? 허리가 좋아야 된다. 왜?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 허리가 튼튼해진다. 허가, 리모델링. 2번.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에 시공자가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첫 번째 일단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공자에게 시정하게 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해야 되고요. 3번. 감리자는 시공자가 시정 요청을 2번에 이어서 따르지 않으면 그때는 건축주에게 일러 바쳐서 말 안 듣네. 그때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요. 4번.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그때 현재 ING 건축이 완료되기 전 현재 진행 중일 때에는 그러니까 항상 중간이죠. 그죠? 감리 중간 보고서와. 왜? 끝난 게 아니니까 중간 보고서와. 만약에 또 공사를 완료하면 감리 완료하면 완료. 중간에는 중간. 각각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가 나중에 사용승인 받을 때 서로 다 제출합니다. 완료, 중간 다 제출해요. 5번. 연면적대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에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 기준이 5,000. 28번. 건축물의 사용승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에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감리자에게 아니죠. 일단 건축물을 완료한 후에, 그렇죠? 건축물 다 완료한 후에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누구에게? 허가권자에 하는 것이죠. 그죠? 완료 이전이 아니고 완료 후에 공사감리자가 아니고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사용승인권자가 누굽니까? 허가권자이죠. 2번.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 이렇게 부르죠. 맞는 표현이죠. 답 2번. 3번.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이게 뭐죠? 뭐야? 7일 내에. 며칠 내에? 7일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있다. 4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감리자가, 그죠? 감리자가 작성한 완료 보고서,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완료 보고서, 완료 도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사용 승인서의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몇 년이요? 2년. 2년 이내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년 이내로 해야 된다. 2년. 하지만 연장도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 29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주시고요. 30번. 건축물의 유지관리 설명으로 틀린 것. 유지관리입니다. 요 내용은 바로 133페이지 있어요. 당연히 유지관리는요, 이 건물 내 거야. 소유자 관리하죠. 내 관리하기 싫어. 여기 월급쟁이 누굽니까? 관리자 두고, 그죠? 내 월급 줄게, 네가 관리해. 이 건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아니면 소유자가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빌딩 관리사, 다른 사람이 하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연히 건축물을 잘 관리하겠죠. 이럴 때 요약집에 특히 3번에 보시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10년까지는 의무적이 아닙니다. 10년이 지난 2년마다, 그러니까 12년, 14년, 그죠? 2년마다 뭐 한다고요? 정기 점검합니다. 12년, 14년, 계속하면 2년마다 하는데 어떤 건축물이냐? 첫 번째,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뭐죠? 16층 이상 건축물 또는 아까 판문종, 여관종은 16층 이상 아니면은 바합 5천 이상 경우 포함되죠. 이런 건축물입니다. 이건 집합 건축물입니다. 뭐라고요? 집합 건축물, 즉 아파트 등등이죠. 3천 이상일 때만. 집합 건축물 3천 이상은 하지만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거는 뭡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한다. 아니면은 그냥 이래 보시면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얘는요,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요, 주택법 그 이상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택법이 되었던 공동주택관리법이 되었던 최소한 건축법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축법 아니고 주택법 내지는 공동주택관리법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서 알아서 한다. 그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디귿, 리을은 읽어볼게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 준다중이용, 특수구조.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중이용, 그 다음에 준다중이용, 마지막 용어 중에 할 때, 그 다음에 특수구조 있죠. 그런 것들인데, 뭐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 중에 있고요. 방금 말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2번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도 수시점검 대상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 정기 점검이건 수시 점검이건 점검 마치면 30일 이내에, 며칠 내에?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허가권자인 특시특도 시군구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자, 30번 풀어봅니다. 문제. 건축물의 유지 관리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16층 이상 건축물, 바로 다중이용이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1번 낸 겁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지만 이렇게 낼 수 있지만 이렇게 아예 배웠으니까 이렇게 풀어가지고 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낸 겁니다. 16층 이상 건축물은, 즉 다중이용 건축물은 사용 승인 기준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번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맞죠? 2번 집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 이상도 마찬가지고요. 3번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도 맞죠? 4번 다중이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시 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맞고요. 그 대상도 똑같다는 얘기죠. 5번.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정기 점검이나 수시 점검을 실시했을 때 그 점검을 마치고 10일이 아니고 30일. 30일. 하지만 요건 내가 냈지만은요. 1번, 2번,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걸 틀리게 잘합니다. 요거 좀 주의하시고 특히 3번.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도 해당된다 나옵니다. 요거 특히 3번도 옳은 지문이지만 틀리게 나온다는 것까지 좀 봐야 됩니다. 31번은 풀어주세요. 들어보세요. 자, 철거 3일 전, 멸실 후 30일 이내. 그 내용이니까요. 자, 32번 문제는, 자, 우리 요약집 보시면은, 자, 134페이지 있습니다. 그죠? 등기 촉탁입니다. 촉탁. 요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등기 촉탁이 뭡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소유자가 직접 자기가 신청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하지 마라. 특시, 특도, 시군구가 대신 해준다. 그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렇죠? 행정청이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특시, 특도, 시군, 구청장이 한다. 어떨 때 1번 지번이나 행정구역이 변경됐다. 우리 집 101번지가 갑자기 여러 가지 도로 지명이 바뀌었다. 우리 전에 몇 번째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요, 우리 집이 주소 바뀌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광명시에서 하는 거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자, 저를 보세요.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거 있죠? 이건 내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변경되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한다고요? 특시, 특도, 시군구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32번에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틀린 것. 뭐라고요?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뭐라고요? 신규 등록하는 경우가 답 1번이라는 얘기예요. 3번에 철거신고, 4번에 멸실신고. 저를 보세요. 철거신고 누구한테 하죠? 특시, 특도, 시군한테 철거 3일 전 신고. 멸실신고 누구한테 하죠? 멸실 후 30일 이내에 특시, 특도, 시군구 신고하잖아. 그럼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죠? 예, 그 이후 내용은. 그래서 5번에 거기 신규 등록만 빼면 된다. 하고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만.